손 놓지 마. 절대 놓으면 안 돼. 한밤중 차가운 강물 한가운데서 정민이 외쳤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고 동생 은지의 손이 그의 소나기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발밑의 돌은 미끄러웠고 어둠 속에서 강물은 사람의 숨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거세게 흘렀습니다. 단 몇 초,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릴 수도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그저 평범한 농장원 남매였습니다. 매일 아침 논에 나가 벼를 살피고 저녁이면 마당에 모여 밥을 먹는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매는 왜 그 어두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이 남매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강가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사연입니다. 오늘은 폭염이 유난히 극심했던 어느 여름, 물 한 모금이 사람의 목숨보다 무겁게 여겨졌던 산골 마을에서 두 남매가 강을 건너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그 강가의 밤으로부터 두 달 전 평안북도의 한 산골 협동농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민은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도 그 부모의 부모도 대대로 이 농장에서 벼농사를 지어온 집안이었고 정민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농장원의 삶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름이면 새벽부터 논에 나가 벼가 잘 자라는지 살피는 것이 그의 하루였고 그것이 유일하게 아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삶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부모님과 정민, 그리고 몇 살 어린 동생 은지까지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농장에서 일해온 성실한 사람으로 작업반장과도 가까운 사이였고 어머니는 살림과 텃밭을 도맡아 돌보았습니다. 은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부모의 걱정을 자주 사는 아이였고 그해 여름부터는 정민을 따라 논일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배급은 있다가도 끊기기 일쑤였고 결국 텃밭에서 나는 것과 장마당에서 조금씩 사고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먹을거리보다 더 큰 걱정은 오히려 더위였습니다. 냉장고가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기에 음식은 상하기 쉬웠고 조금만 잘못 먹어도 온 가족이 며칠씩 알아눕는 일이 흔했습니다. 병원에 가려 해도 돈이 없으면 주사 한 대 맞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그날 만든 음식은 그날 안에 다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냄비 하나 가득 끓인 국도 저녁을 넘기지 못하고 쉬어버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협동농장이었습니다. 큰 길에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닿는 곳이라 도시의 소식은 늘 한 박자씩 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라디오나 사람들 입을 통해 평양 이야기는 종종 들려왔습니다. 평양에는 물놀이장이 있고 거리마다 그늘막이 있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흘려들었습니다. 마을에는 정민의 집 말고도 비슷한 형편의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농장 일을 쉬지 못했습니다. 쉬면 그만큼 벌이가 줄고 배급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 마당을 지날 때마다 정민은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논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정민은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 아프다는 이유로 일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수지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반장은 매일 아침 회의에서 수확량을 지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매일 반복될수록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민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 여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이 되면 마당에 나와 한참을 하늘만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바람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그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민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곁에 서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더위가 심해질수록 마을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녁마다 마당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들이 그해는 더위에 지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놀 기운이 없어 그늘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이 여름이 그저 유난히 더운 한 해로 지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마을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오빠와 달리 몸이 약해 학교에 자주 결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손재주가 좋아 어머니를 도와 바느질이나 자수 같은 일을 곧잘 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은지를 볼 때마다 대견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잔병치레가 잦았던 아이가 그해 여름 들어서는 유독 자주 알아누웠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는 두 개의 상반된 지시가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수확량을 반드시 지키라는 지시와 더위에 사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두 지시를 한꺼번에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려면 사람이 떼약볕 아래로 나가야 했고
사람을 쉬게 하면 벼는 그대로 말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회의 자리에서 작업반장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만으로도 오늘 전해질 소식이 결코 반갑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반장은 결국 물주기를 계속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 결정에 대놓고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다들 말은 안 해도 이 여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사람이 직접 물통을 쥐고 날라 논에 뿌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민과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새벽부터 저수지와 논을 오가며 물통을 쥐고 날랐습니다. 새벽 서너 시부터 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잠깐이라도 서늘한 시간을 붙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가까워지면 그늘 하나 없는 논두렁 위로 열기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발밑에 흙마저 뜨거워 오래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이웃 아저씨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걷다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무릎이 꺾이며 논두렁 위로 쓰러졌습니다. 정민은 놀라 달려갔지만 근처엔 그늘이 들 만한 곳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나무 밑에 눕히고 얼굴에 물을 끼얹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정민에게 이보다 더 무력하게 느껴진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저씨는 한참 만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고 정민과 동료들은 그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정민이 그 아저씨의 안부를 묻자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이 일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기르던 채소마저 시들어갔고 어머니는 상한 음식을 버리는 일이 늘었습니다. 물을 아무리 아껴도 하루 종일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물에서 막 길어올린 물조차 한나절만 지나면 미지근해졌습니다. 은지는 더위를 먹었는지 며칠째 입맛을 잃었고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몇 숟갈 뜨지 못하고 물러앉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씻을 물조차 넉넉하지 않아 마당 한켠에서 대야에 담긴 물로 대충 몸을 씻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어도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그대로 남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결국 온 식구가 매일 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야 했습니다. 별을 보며 잠을 청한다는 것이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기와 열기에 시달리며 억지로 눈을 붙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농정에는 더 무거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학생들까지 물주기에 동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겨우 10살 남짓한 아이들까지 떼약볕 아래로 내몰린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에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논으로 향하는 모습을 정민은 지켜보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해 여름만큼은 그런 일상조차 사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정민과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물통이 무거운지 몇 걸음마다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정민은 다가가 말없이 물통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정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더위 속에 어린아이들까지 내몰려야 했을까요? 정민은 처음으로 이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그는 이전과는 조금씩 다른 눈으로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더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옆마을에서 물을 나르던 또래의 청년이 논두렁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손을 쓰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정민과 나이도 비슷하고 몇 번 장마당에서 마주친 적도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정민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녁상 앞에서도 젓가락을 몇 번 움직이지 않은 채 내려놓곤 하셨습니다. 밥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식어갈 때까지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허공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는 며칠째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그 침묵 속에서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정민에게 이보다 더 무겁게 다가온 침묵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밤 마당에 나와 앉아 계신 아버지 곁에 정민도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유난히 밝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는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우리 중 누구라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정민은 그 말의 무게를 바로 알아들었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겨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정민은 논에 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지쳐 보였지만 그럼에도 누구 하나 불평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정민에게는 더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조차 함부로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도 정민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도 몸이 약했던 은지는 그해 여름 들어 부쩍 얄려 있었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하니 기운이 없었고, 기운이 없으니 더위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아이가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밤마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이대로나마 언젠가 가족 중 누군가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떠난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쉬운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논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 무렵에 정민은 겉으로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일을 하고 밥을 먹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짊어져야 했던 그 무게가 그를 조용히 다른 결심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민은 예전보다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기 가족들 사이에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거운 공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지만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시기 어릴 적 평양에 갔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친척 결혼식으로 며칠 머물렀던 그때 거리 곳곳에는 그늘막이 쳐져 있었고 물놀이장에는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마을은 저렇게 살지 못하는지 어린 마음에 품었던 그 물음을 부모님께 여쭤보았지만 두 분은 그저 웃으며 넘길 뿐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커가면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농장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버거워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웃이 쓰러지고 옆마을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정민은 오래전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사는 곳이 다르다면 어쩌면 이 나라 밖에는 더 다른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를 스쳐갔습니다. 한번 떠오른 그 생각은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마당에 누워 별을 보면서 정민은 그때 평양에서 보았던 물놀이장의 풍경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물이 흘러넘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던 그 풍경이 지금 자신이 발 딛고 선 마른 논바닥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지금 마을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정민이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세상 바깥을 진지하게 상상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그의 결심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은지도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은지가 어느 날 문득 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정민은 그 물음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그 한마디가 그가 홀로 품고 있던 생각이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때의 정민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잘못되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럼에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그를 밤마다 뒤척이게 만들었습니다. 정민에게 그 여름밤들은 평생 잊지 못할 무거운 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잘못되면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정민은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들어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렸던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건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민은 며칠 동안 논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몰래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마당을 오가며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물건을 살피는 척했지만
귀와 눈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기에 스치듯 오가는 말들과 사람들의 표정, 말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군가는 몇 해 전 이웃 마을 사람이 강을 건너 소식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흘렸고, 또 누군가는 그 뒤로 국경 경비가 훨씬 삼엄해졌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먼 친척뻘 되는 아저씨가 지나가듯 던진 말 한마디에서 실마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더라. 강가에 사람이 늘었다던데. 정민은 그 말을 듣고도 내색하지 않은 채 그 조각난 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남짓 지났을 무렵 정민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이나 소식이 끊기고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몇 번이나 마음을 접었다가 다시 다잡기를 되풀이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이 알려지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몇 다리를 건너 겨우 연락이 닿은 사람은 강을 건너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위험해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강가에 감시 장비가 늘었고 밤에도 순찰이 잦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경비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민은 그 말을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증언과도 같았습니다. 막연했던 두려움이 이제는 구체적인 위험으로, 동시에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정민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가는 그 과정은 마치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어가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정민은 그 사람과 몇 차례 더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최소한의 옷가지와 며칠치 마른 음식,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약간의 돈까지. 많지 않은 형편에 그것을 마련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정을 눈치채고도 아무 말 없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감을 꺼내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날 때마다 정민은 마음속으로 날짜를 세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향해 하루하루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안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정민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을의 더위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예전 같으면 웃으며 나누던 인사도 짧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정민은 그런 마을의 모습을 보며 이곳에 더 머무는 것이 정말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이 시간 표지 하나하나가 정민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걸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논에 나가 물통을 쥐고 나르는 매일의 노동조차 이제는 예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이 논두렁을 떠나게 될 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계절은 어느새 한여름의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민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밤이 깊어 다른 식구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와 은지만이라도 먼저 떠나라. 정민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자신들만 떠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 너희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동안 그는 지나온 20해가 넘는 세월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야윈 은지의 얼굴을 떠올리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 앞섰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처럼 논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물통을 쥐고 오갔지만 속으로는 이 논두렁을 걷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이웃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을 무렵 남매는 짐이라 할 것도 없는 짐을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어머니가 싸주신 마른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팔의 떨림만으로도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어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 길목에서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어 보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이 오히려 정민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정민의 손을 꽉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지를 잘 챙겨라. 그 한마디에는 차마다 담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눌려있는 듯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는 앞만 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로 가는 길은 산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숨어서 쉬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은지는 무섭다는 말을 몇 번이나 삼켰고 정민은 동생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발이 아프다는 말도 배가 고프다는 말도 서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틀째 밤 산길에서 갑자기 짐승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듯 멈춰섰습니다. 은지는 정민의 팔을 꽉 붙잡은 채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하나에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것이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였다는 것을 알고서야 두 사람은 겨우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그토록 크게 동요했던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며칠을 그렇게 이동한 끝에 남매는 마침내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강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어두웠습니다. 은지는 그 광경을 보며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민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다고 함께 건너면 된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확신에 차 있었다기보다는 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한 마지막 힘이었다는 것을 정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순찰이 지나간 직후라는 연락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은 유난히 세차게 흐르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몰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매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물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셌습니다. 발밑의 돌은 미끄러웠고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은지가 물살에 휩쓸려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 놓지 마. 절대 놓으면 안 돼. 정민은 있는 힘껏 동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지 아마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겨우 균형을 되찾은 두 사람은 서로를 붙든 채 남은 거리를 건넜습니다. 반대편 강가에 닿았을 때 남매는 온몸이 젖은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강가는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동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그 말은 동생을 향한 위로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젖은 옷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그 추위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서 이 강을 건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은지는 오빠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정민은 그런 동생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곁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강을 마침내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들 앞에 또 얼마나 긴 여정이 남아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와주기로 한 사람을 따라 낯선 길을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발이 퉁퉁 붓고 신발이 다 해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좁은 방 안에 며칠씩 숨어 지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발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지는 몇 번이고 지쳐 쓰러질 뻔했습니다. 낯서선 환경과 계속되는 긴장감에 자주 열이 오르고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민은 동생을 다독이며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이 두려웠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했고 혹시라도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늘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잠깐 숨을 돌릴 때도 정민의 눈은 늘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두 사람을 안내하는 사람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처음 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과는 어느 지점에서 헤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민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혹시 자신들을 팔아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저 앞사람의 뒤를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지역을 거쳐 이동하며 남매는 자신들처럼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서로 사정을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밤 함께 머물게 된 또래의 여성이 은지에게 작은 빵 한 조각을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소한 나눔이 그 시절 남매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데워주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한 번은 이동하던 중 검문이 있다는 소식에 급히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정된 길을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야 했고 그 바람에 며칠이 더 지체되었습니다. 은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며 정민은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국경에서 한참 벗어난 지역에 다다랐고 그제야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정민은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두 분의 안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논에서 함께 일하던 이웃들의 얼굴, 마당에 깔던 멍석의 감촉,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의 냄새까지 사소한 기억 하나하나가 불쑥불쑥 떠올라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곤 했습니다. 이동 중 짧게나마 브로커를 통해 부모님이 무사히 지내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날, 남매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몇 마디가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민은 그 밤 언젠가 반드시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틴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민은 그동안 참아왔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도 오빠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그 길고 긴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밟은 곳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낯선 공기와 낯선 소리들 속에서 정민은 그제야 정말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처음 겪는 절차라 긴장이 되었지만 담당자들은 차분하게 하나씩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간단한 건강검진도 함께 받았습니다. 오랜 이동으로 지친 몸을 처음으로 제대로 살펴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관계기관으로 옮겨져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조사와 면담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절차가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정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절차였지만 정민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후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했던 몸을 처음으로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은지 역시 그동안 쌓인 피로와 영양 부족으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긴장과 두려움을 조금씩 꺼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정민에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그에게 그런 말을 건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원으로 옮겨져 몇 달간 이곳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루하루가 낯설었지만 그만큼 배울 것도 많았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법, 대중교통을 타는 법, 일상적인 생활 방식 하나하나가 정민에게는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서로 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들 각자 다른 사연을 안고 이곳까지 왔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마음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거주지가 정해지고 임대 아파트가 지원되었습니다. 정착지원금과 함께 담당자가 배정되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정민은 한동안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작지만 남매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동안 겪어온 일들과 겹쳐지며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방 안에는 텅 빈 벽지와 아직 온기 없는 바닥뿐이었지만 정민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민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묻자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말 우리끼리 살아도 되는 거지?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남매는 처음으로 두 다리를 뻗고 편히 누울 수 있는 방바닥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강가에서, 산길에서, 낯선 방들에서 잠들지 못했던 그 숱한 밤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잠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
더운 날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민은 무심코 에어컨을 켜다가 손을 멈추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는 그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여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은지와 함께 처음으로 대형마트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 넓은 곳에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은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냉장 코너 앞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것을 신기한 듯 손을 대보기도 했습니다. 정민 역시 그 순간 자신들이 정말로 다른 세상에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후 정민은 하나센터의 도움을 받아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일자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 면접에서 몇 번이고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는 법조차 낯설었던 정민은 담당자와 몇 번이고 마주 앉아 문장을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처음 몇 번의 면접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해 돌아서는 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의 꾸준한 도움과 조언 덕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정민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취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취직한 물류회사에서 정민은 새벽같이 일어나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일상이 고향에서의 새벽 물주기와 겹쳐 보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노동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동생을 돌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으로 그는 가장 먼저 은지의 옷을 사주었습니다. 은지는 오빠가 사준 옷을 입고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민은 고향에서는 결코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뭉클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직장에서도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태도를 눈여겨본 상사가 먼저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넨 날도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정민에게는 무엇보다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은지는 또래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이 걱정되면서도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낮에는 학원을, 밤에는 작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래 친구들과 배운 것의 격차가 크게 느껴져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날, 은지는 정민을 붙잡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무언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다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여름의 논두렁에서 물통을 대신 들어주던 오빠와 그런 오빠를 말없이 바라보던 동생이 이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였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곳에서 쉴 수 있는 삶.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정민은 그 여름의 논두렁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금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민과 은지는 여전히 부모님과의 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낯설고 힘겨웠던 정착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떠올리며 언젠가 함께 밥상에 둘러앉을 날을 상상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견디기 힘든 폭염 속 협동농장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두 남매가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 길고 긴 여정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낯선 강을 건너고 낯선 땅을 걷고 낯선 절차들을 하나하나 거쳐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을 그 시간들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두고 먼저 떠나야 했던 정민의 선택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리고 그 어두운 강물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남매의 마음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민과 은지처럼 가족을 떠나 낯선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그리움을 견디고 있을 부모의 마음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런 사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사연이었습니다.